서울에서 태어나 평생을 교육이라는 한 우물만 파며 살아온 김영수 할아버지는 어느덧 70이라는 나이를 훌쩍 넘긴 노년기에 접어들어 있었다. 젊은 시절에는 교육청에서 행정직으로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교육 현장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고, 퇴직 후에는 작은 사설 공부방을 운영하며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사학재단 샘물교육재단을 설립하여 여러 학교에 재정적 지원과 교육적 이념을 제공해 온 것이었다. 특히 그가 애정을 쏟았던 샘물고등학교는 한때 명문사학으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하지만 은퇴 후 집에만 머무르려니 영 몸이 근질거리고 무기력해지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매일같이 새벽 일찍 일어나 바쁘게 움직이며 일하던 젊은 시절이 사무치게 그리워질 정도였다.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되겠다고 마지막 남은 힘이나마 의미 있는 곳에 써야겠다는 새로운 결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샘물고등학교의 교육 환경이 예전 같지 않다는 우려 섞인 보고들을 여러 차례 받아왔다. 학교의 명성은 여전했지만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소홀해지고 교사들의 열정 또한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들이었다. 서류상의 보고만으로는 학교의 진짜 속사정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한 김영수 할아버지는 아주 특별하고도 은밀한 계획을 세웠다. 바로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평범한 학교 청소부로 위장 취업하여 오늘날 교육 현장의 실태를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가족들은 물론 재단 이사회의 극소수 측근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김영수 할아버지는 낡은 작업복과 청소 도구로 자신의 지난 세월을 감추었다. 학교 측에서는 그를 그저 교육청에서 잠시 파견된 나이 많은 일용직 청소부 정도로만 생각했고, 연세가 지긋하여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 여겨 별다른 의심 없이 채용했다. 덕분에 그는 아주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샘물고등학교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청소부로서의 첫날, 김영수 할아버지는 새벽 일찍 학교에 도착했다. 아직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텅 빈 교정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한 상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십 년 전 자신이 이 학교를 처음 설립했을 때 꿈꾸었던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과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다를지 기대와 함께 불안감이 교차했다. 그는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복도를 쓸기 시작했다. 처음 해보는 청소일은 생각보다 고되고 힘들었다. 허리를 숙여 쓰레기를 줍고 무거운 물통을 나르고 넓은 복도를 몇 번이고 오가며 닦는 일은 이르니 넘은 노인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노동이었다. 하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젊은 시절 교육 현장에서 땀 흘리던 그때처럼 성실하고 꼼꼼하게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수행했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등교하기 시작하면서 학교는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영수 할아버지의 눈에 비친 학생들의 모습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복도에서 마주치는 그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고 간혹 그를 발견하고는 마치 벌레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피해가거나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키득거리기도 했다. 저 할아버지 누구야? 새로 온 청소부인가 봐. 냄새나. 빨리 지나가자.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무심한 말들은 비수처럼 김영수 할아버지의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청소에만 집중하려 했다. 이것 또한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학교의 현실 중 하나였으니까. 일부 학생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그를 무시하거나 괴롭히기도 했다. 일부러 복도에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가거나 화장실 세면대에 물을 틀어놓고 가버리는 등 그의 일거리를 늘리는 짓궂은 장난을 치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때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들을 꾸짖거나 나무라지는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들이 어지럽힌 자리를 다시 깨끗하게 치울 뿐이었다. 지금은 그저 지켜볼 때라고 생각했다.
교사들의 태도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를 마치 투명 인간처럼 대했고 간혹 마주치더라도 가벼운 목례조차 건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몇몇 젊은 교사들은 그를 하대하며 마치 자신의 심부름꾼을 부리듯 함부로 대하기도 했다. 어이, 거기 청소부 양반 교무실 바닥에 커피 쏟았으니 와서 좀 닦아줘요. 할아버지, 교장실 화분에 물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매일 아침 내가 확인합니다. 매일같이 학교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그를 향해 따뜻한 감사 인사 한마디 건네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교감 역시 나이 많은 노인이 일을 느리고 더디게 한다며 탐탁지 않은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곤 했다. 교직원 회의에서도 가끔씩 새로운 청소부의 업무 능력에 대한 불만을 은근슬쩍 내비쳤고 일부 교사들은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더욱더 김영수 할아버지를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수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거나 그들의 무례함에 분노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아주 평범하고 힘없는 늙은 청소부로서 그들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기록할 뿐이었다. 이 학교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복도 청소를 하고 있던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한 남학생이 다가와 밝고 씩씩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 학생은 이 학교에서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인사를 건넨 사람이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앞에는 교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선하고 맑은 눈빛을 가진 한 남학생이 서 있었다. 3학년 교실 명찰을 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졸업반 학생인 듯 했다. 오, 오냐 학생도 좋은 아침이네. 김영수 할아버지는 어색하지만 진심을 담아 답례 인사를 했다. 학생은 환하게 웃으며 다시 말했다. 오늘도 날씨가 꽤 쌀쌀하네요. 할아버지, 감기 조심하세요. 저희 교실 앞 복도는 제가 빗질이라도 좀 도와드릴까요? 아닐세. 학생은 공부해야지. 이런 일은 내가 하면 되네. 마음만으로도 아주 고맙네 그려. 학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다시 한번 밝게 인사하고는 자신의 교실로 뛰어 들어갔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학생이 사라진 복도 끝을 바라보았다. 아주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따뜻한 온기가 잔잔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 차갑고 메마른 학교 안에도 아직은 저렇게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아주 작은 희망처럼 느껴졌다. 그 학생의 이름은 박민준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민준이는 매일 아침 학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김영수 할아버지를 찾아와 밝게 인사를 건네고 가끔씩 무거운 청소 도구를 옮기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런 민준이를 남몰래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이 절망적인 교육 현장 속에서 어쩌면 저 아이가 자신이 찾고 있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아침 학교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학생들과 교사들의 모습을 조용히 관찰했다. 대부분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무관심했지만 박민준 학생만큼은 매일 아침 변함없이 그에게 다가와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할아버지 어제는 주무실 때 허리 많이 안 아프셨어요. 제가 보니까 계속 허리 숙이고 일하셔서 걱정돼요. 허허 이놈아. 늙으면 다 그런 게지. 그래도 자네가 이렇게 걱정해주니 아주 힘이 난다네. 민준이는 가끔 할아버지가 무거운 청소 도구를 옮기려 할 때면 자연스럽게 다가와 말없이 도와주기도 했다. 그의 행동에는 어떤 계산이나 가식이 없었다. 그저 몸에 밴 듯한 순수한 친절과 배려심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런 민준이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험한 세상에서 저렇게 착하기만 한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민준이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어느 날 함께 복도 난간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민준 학생은 참으로 마음씨가 곱고 예의 바른 것 같네. 부모님께서 훌륭하게 잘 가르치신 모양이야. 할아버지의 칭찬에 민준이는 잠시 얼굴을 붉히더니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희 부모님은 지금 저랑 같이 안 계세요. 오, 저런. 내가 괜한 것을 물었구먼. 미안하네. 괜찮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크게 실패하시고는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집을 나가셨어요. 그 뒤로 연락도 잘 안 되고요. 어머니는 저랑 어린 여동생을 키우시느라 지금도 식당 일이랑 청소 일을 2가지나 하시면서 고생하고 계세요. 민준이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슬픔과 무게감이 어려 있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가슴이 아팠다. 저렇게 밝고 착한 아이에게 그런 아픈 가족사가 있을 줄이야. 그래서 저도 학교 끝나면 바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러 가요. 조금이라도 어머니 일손을 덜어드리고 싶어서요. 여동생 학원비라도 보태야 하고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민준이의 작은 어깨에 얼마나 큰 책임감이 지워져 있는지 깨닫고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정말 대단하구나, 민준 학생. 그 나이에 그런 깊은 생각과 책임감을 가졌다니. 자네 같은 아들이 있다면 나라도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일 게야. 자네 어머님은 정말 훌륭한 아들을 두셨네.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격려와 진심 어린 칭찬에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청소부 할아버지 앞에서는 마음속 깊은 이야기까지 스스럼 없이 털어놓게 되었다. 할아버지의 깊고 따뜻한 눈빛이 그에게 어떤 편안함과 신뢰감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할아버지를 보면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저희 외할머니도 평생 청소 일을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를 힘들게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할아버지께서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쓰여요. 얼마나 힘드실까 하고요. 그제야 김영수 할아버지는 민준이가 왜 유독 자신에게 그토록 친절하고 사려 깊게 대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예의가 아니었다. 자신의 할머니를 통해 노동의 신성함과 어려움을 직접 보고 느꼈던 아이의 진심 어린 공감과 연대감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학교 본관 뒤편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한적한 구석 공터에 작은 화단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삭막한 학교에 예쁜 가을꽃이라도 심어놓으면 아이들의 정서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는 관리실에서 작은 삽과 꽃 모종 몇 개를 얻어들고 조용히 그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4~5명의 남학생들이 그곳에 모여 담배를 피우며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교복을 아무렇게나 풀어헤친 채 벤치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욕설 섞인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고, 바닥에는 담배꽁초와 빈 음료수 캔들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었다. 그들은 학교에서 소문난 문제아들이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그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지만 이내 그들 중 한 명이 눈치를 채고는 옆 친구를 쿡쿡 찌르며 말했다. 저기 청소 할아버지 아니냐. 여기까지 어쩐 일이실까. 다른 학생들도 그 말에 키득거리며 할아버지를 향해 비아냥거리는 시선을 보냈다. 뭐야 할배. 여기 와서 우리한테 잔소리라도 한마디 하시려고, 아니면 우리가 버린 쓰레기 주우러 오셨나. 하지만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들의 조롱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허리를 숙여 땅을 살펴보고 그들이 버린 담배꽁초와 음료수 캔들을 하나하나 말없이 줍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에는 어떤 꾸짖음이나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학생들은 그런 그의 행동을 보고 더욱 기고만장해져 피식 웃으며 조롱했다. 야, 할아버지, 진짜 부지런하시네.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주우실 필요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조금 있다가 더 버릴 건데, 안 그래 얘들아. 그들이 다시 한번 담배에 불을 붙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던 민준이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얼굴을 싸늘하게 굳혔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야, 너희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준이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예상외의 단호한 말투에 불량 학생들은 잠시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연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뭐긴 뭐야. 그냥 잠깐 쉬고 있는 거지.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너까지 나서서 우리한테 잔소리할 셈이냐. 하지만 민준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더 그들에게 다가가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께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 너희들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아. 그리고 여긴 원래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간이었는데 너희들 때문에 이게 다 뭐야. 당장 담배 끄고 여기 있는 쓰레기 전부 다 치워. 민준이의 용기 있는 외침의 순간 그곳에는 싸늘한 정적이 흘렀다. 불량 학생들은 자신들보다 체격도 작고 평소 조용하기만 했던 민준이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 중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고 남아있던 학생들도 마지못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담배를 비벼 끄고 어설프게 발로 담배꽁초를 문질러 숨기려 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런 민준이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비록 작은 몸짓이었지만 불의에 맞서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는 저 아이의 용기가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저 아이야말로 자신이 이 학교에서 찾고 있던 진정한 희망의 씨앗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이후 박민준 학생에 대한 김영수 할아버지의 관심과 애정은 더욱 깊어졌다. 할아버지는 청소하는 틈틈이 민준이의 모습을 살폈고 민준이 역시 변함없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스스럼 없이 말을 건네곤 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저랑 같이 점심 드실래요? 저희 어머니가 도시락을 2개 싸주셨는데 할아버지 생각나서요. 이런 학생이 먹을 것도 부족할 텐데 뭘 이런 것까지. 그래도 마음이 참 고맙네 그려. 가끔 민준이는 그런 식으로 할아버지에게 작은 온정을 베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착한 아이가 겪고 있을 삶의 무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좋은 일만 있으랴. 민준이가 불량 학생들 앞에서 할아버지를 돕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맞섰던 그날의 일은 안타깝게도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몇몇 학생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갔고 민준이를 향한 조롱과 비아냥거림으로 변질되었다. 야, 박민준, 너 혹시 저 청소부 할아버지 진짜 손자 아니냐? 맨날 둘이 붙어 다니는 게 수상해. 그러게 말이야. 지네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랑 뭐가 그렇게 좋다고 실실거리는지 몰라. 혹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아부하는 거 아냐? 일부 철없는 학생들은 민준이가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키득거리며 놀려댔다. 심지어 몇몇은 민준이의 책상이나 사물함에 몰래 쓰레기를 넣어두거나 그의 별명을 청소부 손자라고 부르며 대놓고 모욕을 주기도 했다. 처음에는 애써 태연한 척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던 민준이었지만 그런 괴롭힘이 반복되고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가자 그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친구들의 싸늘한 시선과 수군거림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늘 밝고 활기찼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어딘가 그늘진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런 민준이의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다. 자신 때문에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저 착한 아이가 부당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과 함께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나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괜히 이 학교에 와서 저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며칠을 고민하던 김영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민준이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비록 자신이 지금은 힘없는 늙은 청소부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어른으로서 그리고 한때 교육자로서의 양심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다음 날 점심시간 김영수 할아버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3학년 교무실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들어오세요 하는 무심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교무실 안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선생님 몇몇이 커피를 마시며 한가롭게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민준이의 담임인 박 선생은 책상에 앉아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박 선생님 좀 뵈러 왔는데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박 선생은 그제야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웬 늙은 청소부가 여기까지 찾아왔나 하는 듯한 의아함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죠? 할아버지, 청소 문제라면 관리실에 이야기하셔야 하는데요. 박 선생의 말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애써 침착하게 용건을 말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박 선생님 반 학생인 박민준 군에 대해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왔습니다. 민준이가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심한 놀림과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유가 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선생님께서 민준이를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 해서. 그러나 박 선생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냉담하고 무성의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낀 채 마치 아주 하찮은 이야기를 듣는다는 듯한 태도로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었다. 할아버지, 그건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요즘 애들끼리 장난 좀 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리고 민준이 그 녀석 평소에도 좀 예민하고 내성적인 구석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리는 것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따돌림이라고까지 하는 건 좀 과장된 표현 아닙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직접 봤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민준이를 대놓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요.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명백한 학교 폭력입니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박 선생은 피식 웃으며 오히려 할아버지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할아버지 청소부 할아버지께서 교무실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학생 일에 대해 이렇게까지 왈가왈부하시는 것이 과연 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 문제는 저희 교사들이 알아서 다 처리합니다. 그러니 할아버지는 그냥 하시던 청소나 계속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으시면 이만 가보시죠. 저도 바빠서요. 박 선생의 차갑고도 모욕적인 말에 김영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박 선생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교무실 문을 나서면서도 그의 가슴은 깊은 절망감과 함께 뜨거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착한 민준이가 지금 부당한 폭력에 노출되어 점점 더 깊은 상처를 받고 있는데 정작 그 아이를 보호하고 이끌어 주어야 할 담임 선생이라는 작자는 이토록 무책임하고 냉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니 이것이 과연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이란 말인가? 이 학교는 정말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김영수 할아버지는 괜히 자신이 이 학교에 와서
민준이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만 입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자괴감에 휩싸였다. 처음에는 그저 학교의 분위기를 조용히 살펴보고 문제점을 진단하려는 의도였지만 이제는 자신 때문에 아무 죄 없는 한 아이가 고통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안 되겠다.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굳게 결심했다. 담임 선생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상 이제는 학교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을 직접 찾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그리고 만약 교장마저 이 사태를 외면하거나 방관한다면 그때는 자신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어떤 뜨거운 불덩이가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박 선생과의 면담은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깊은 실망감과 함께 더 큰 문제의식을 안겨주었다. 한 아이가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아이를 보호하고 이끌어야 할 담임교사는 수수방관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교사의 개인적인 자질 문제를 넘어 이 학교 전체의 교육 시스템과 가치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민준이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학교의 다른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마침내 학교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을 직접 찾아가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기로 결심했다. 비록 또다시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다. 다음 날 오후 김영수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청소 업무를 마치고 교장실로 향했다. 교장실 앞 복도는 유난히 길고 적막하게 느껴졌다. 그는 교장실 문 앞에 서서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넓고 고급스러운 교장실 안에는 커다란 원목 책상 뒤편으로 교장이 두꺼운 서류철을 넘기며 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신데 함부로 교장실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용건 있으시면 행정실에 먼저 이야기하셔야죠. 저 교장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자신을 소개하자 교장은 그제야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웬 청소부가 교장실까지 직접 찾아왔나 하는 듯한 불쾌함과 경멸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청소부라고요. 그런데 교장인 저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시다는 겁니까? 혹시 청소 도구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근무 환경에 불만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그런 건 관리실 소관이니 그쪽에 이야기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교장의 말투는 박 선생보다 더욱 차갑고 오만했다. 그는 애초에 청소부 따위와는 상종할 가치도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의 무례한 태도에도 굴하지 않고 침착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을 이어갔다. 다름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 제가 학교의 한 학생에 대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3학년 박민준 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장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다. 박민준 학생이라고요? 그 학생이 뭘 어쨌다는 겁니까? 혹시 학교 기물이라도 파손했나요? 아니면 청소부 할아버지께 무슨 무례한 행동이라도 했습니까?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박민준 학생은 제가 이 학교에서 본 그 어떤 학생보다도 예의 바르고 마음씨 착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지금 학교 내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심한 놀림과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유가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민준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담임인 박 선생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차분하지만
힘있는 어조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교장은 처음에는 팔짱을 낀 채 시큰둥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지만 이야기가 길어지자 점점 더 노골적으로 지루함과 짜증을 드러냈다. 그래서 지금 저더러 뭘 어쩌라는 겁니까? 할아버지 학교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다툼이나 장난까지 교장인 제가 일일이 다 개입해서 해결해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관계나 분위기를 우리 어른들이 억지로 통제하거나 조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교장의 말에는 학생들의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해결 의지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권위와 편의만을 생각하는 무책임하고 관료적인 태도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이전보다 더욱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반문했다. 교장 선생님 학생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학교와 교육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자 책임 아닙니까?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일 텐데요. 그러자 교장은 마치 자신의 권위에 도전이라도 받은 것처럼 얼굴을 굳히며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그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할아버지, 지금 저를 가르치려 드시는 겁니까? 청소부로 일하러 오셨으면 그냥 묵묵히 청소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학교 운영이나 학생들 일에 깊이 관여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혹시 다른 의도라도 있으신 겁니까? 교장의 마지막 말은 명백한 의심과 적대감을 담고 있었다. 그는 김영수 할아버지를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학교에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위험인물로 여기는 듯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할아버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할아버지께서 언제부터 우리 학교에서 청소를 시작하셨는지 제가 직접 채용한 기억이 전혀 없군요. 교육청에서 파견되셨다고는 들었지만 그것도 좀 석연치 않고요. 도대체 누가 어떤 경로로 할아버지를 이 학교에 소개해 주신 겁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학교 내부 사정에 대해 소상히 알고 계신 거죠? 교장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김영수 할아버지의 얼굴 구석구석을 훑었다. 그의 말투에는 이제 단순한 무시를 넘어 어떤 위협적인 분위기마저 감돌고 있었다. 그는 이 나이 많은 청소부가 학교의 일에 너무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한 불쾌감과 함께 어떤 불안감을 느끼는 듯했다. 이렇게까지 예의 없이 교장실에 불쑥 찾아와서 학교 운영 방침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고 특정 학생에 대한 편파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으실 거라면 저는 할아버지께서 더 이상 우리 학교에서 일하시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조용히 그만두시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교장의 말은 사실상 일방적인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다. 그는 더 이상 김영수 할아버지와 대화를 이어갈 필요조차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그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이었다. 교장실 안에는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잠시 우두커니 서서 교장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의 두 눈은 아주 깊고 서늘한 빛을 띠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그저 묵묵히 참고 지켜보기만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강한 결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이 학교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교육의 이상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고 짓밟히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이제는 정말로 행동을 해야 할 때였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교장의 책상 위에 놓인 학교 연역이 담긴 두꺼운 책자와 이사회 명단 자료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한번 훑어보았다. 그 책자 표지 가장 윗부분에는
샘물교육재단 설립 이사장 김영수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교장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듯했다.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주 평온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는 천천히 교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초라한 청소부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결연해 보였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교장실을 나온 김영수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초라한 청소부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의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고 그의 눈빛은 젊은 시절 교육 현장의 부조리에 맞서 싸웠던 그때처럼 날카롭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학교의 부당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였다. 학교를 나선 김영수 할아버지는 곧장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중후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이사장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샘물교육재단의 오랜 집사이자 김영수 할아버지의 가장 충실한 오른팔인 윤 비서였다. 그는 김영수 할아버지가 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를 이사장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모시고 있었다. 윤 비서 오랜만이구먼. 다름이 아니라 내가 긴급 이사회를 좀 소집해야겠네. 그리고 샘물고등학교 전체 강당에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표, 그리고 재단 이사들까지 모두 모이도록 준비해주게. 아주 중요한 안건일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에 윤 비서는 순간 숨을 삼켰다. 평소 온화하고 너그러운 성품의 이사장님이 이토록 결연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무언가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즉시 대답했다. 네,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언제쯤으로 일정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가장 빠른 시간 내로. 그리고 이번 일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해주게. 특히 샘물고등학교 교장이나 교감에게는 그 어떤 사전 정보도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게나. 염려 마십시오. 이사장님, 분부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폭풍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낡고 병든 것을 도려내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정화의 폭풍이었다. 다음 날 아침 샘물고등학교 교장실과 교무실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샘물교육재단 본부로부터 이사장님 특별 지시에 따른 긴급 전체 회의 소집이라는 공문이 하달된 것이다. 공문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회의 안건이나 소집 이유에 대해서는 그 어떤 언급도 없었다. 다만 학교의 미래를 위한 중차대한 논의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만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교장과 교감은 갑작스러운 재단의 통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아니, 이 사장님께서 갑자기 왜 이런 긴급 회의를, 그것도 학생들까지 모두 강당에 모이라고 하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교감 선생님, 교장이 초조한 목소리로 묻자 교감 역시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저도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 재단 윤 비서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문의해봤지만 그저 이사장님의 특별 지시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학교에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라니요. 우리 학교가 지금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 대학 입시 결과도 서울 시내에서 상위권을 기록했고 교육청 평가에서도 우수 학교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말입니까? 교장은 애써 태어난 척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혹시 어제 자신이 청소부 노인에게 함부로 대했던 일이 재단에까지 알려진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설마 그깟 일로 이렇게까지 학교 전체가 발칵 뒤집힐 리는 없다고 애써 자위했다. 교장과 교감은 즉시 전 교직원을 소집하여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재단에 잘 보이기 위해 학교 전체 대청소를 지시했고 학생들에게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회의 시간에는 최대한 정숙한 태도를 유지하라고 엄포를 놓았다. 학교는 순식간에 비상사태에 돌입한 것처럼 부산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예상치 못한 업무 폭탄의 불만을 터뜨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번 긴급회의의 진짜 이유가 무엇일지 서로 수군거리며 궁금해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온갖 추측과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나갔다. 야, 너 들었어? 내일 우리 학교 강당에서 엄청 중요한 회의가 열린대. 재단 이사장이라는 엄청 높은 사람도 온다던데. 정말 무슨 일인데 혹시 우리 학교에 무슨 큰 상이라도 주는 거 아냐? 아니면 혹시 누가 큰 사고라도 쳐서 단체로 혼나는 거 아닐까? 어제 3학년 선배들이랑 교감이랑 엄청 싸웠다던데. 박민준 역시 갑작스러운 전체 회의 소집 소식에 의아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호기심을 갖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지금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며칠 전부터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는 김영수 할아버지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할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교장 선생님에게 불려가서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을 당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점심시간마다 할아버지가 계시던 청소 도구함 근처를 서성였지만 할아버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긴급 전체 회의가 열리는 날 아침이 밝았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학교에 도착했다. 정문에서 그를 발견한 경비 아저씨가 깜짝 놀라 달려왔다. 아니, 김 영감님 어제부로 그만두신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긴 어쩐 일로 허허 오늘 아주 중요한 구경거리가 있다고 해서 잠시 들렀네. 잠깐 강당에만 좀 들어가 봐도 되겠는가? 김영수 할아버지가 태연하게 말하자 경비 아저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재단 윤 비서가 경비 아저씨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러자 경비 아저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황급히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허리를 숙여 길을 비켜주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강당 안으로 들어섰다. 강당 안은 이미 수백 명의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대표들과 재단 이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들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단상 위를 주시하고 있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맨 뒷자리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곳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작업 모자가 들려 있었다. 잠시 후 교장이 잔뜩 상기된 얼굴로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여러 번 헛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무거운 침묵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강당 안을 가득 메웠다. 과연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 강당 안은 수백 명의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대표들과 재단 이사들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단상 위에 선 교장에게 집중된 가운데 그는 준비된 연설 원고를 펼치고는 마이크를 잡고 평소보다 한껏 격양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샘물, 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샘물고등학교의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지난 수십 년간 참된 지혜와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 이념 아래 수많은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해 온 명문 사학으로서 교장은 한참 동안 학교에 빛나는 역사와 업적, 그리고 자신의 탁월한 경영 능력에 대해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그의 연설은 화려한 미사역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정작 그 안에 담긴 진정성이나 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는 이번 긴급 전체 회의에 진짜 목적이나 배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재단 이사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학교의 명성을 드높일 좋은 기회라고만 생각하는 듯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강당 맨 뒷자리 구석에서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아주 깊고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한 바다처럼 교장의 지루한 연설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가 연설 원고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잠시 머뭇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더니 이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다. 윤 비서가 전달한 회의 진행 순서에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리고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우리 샘물교육재단과 학교 설립에 지대한 공을 세우신 아주 특별한 분께서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반가운 소식이 방금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교장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애써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강당 안이 순간 술렁이기 시작했다. 우리 학교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해 막대한 기부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분이십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자리에 그분께서 직접 참석해 주셨다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샘물교육재단의 설립자이시자 우리 학교의 영원한 정신적 지주이신 김영수 이사장님 혹시 와 계시다면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장의 외침이 끝나자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김영수 이사장님이라는 이름은 이 학교의 교직원이나 재단 관계자들에게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름이었지만 실제로 그분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그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강당 맨 뒷자리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곳에서 한 노인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낡고 빛바랜 작업복 차림이었고 그의 손에는 여전히 때 묻은 작업 모자가 들려 있었다.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매일같이 복도나 화장실에서 마주치던 바로 그 힘없고 초라한 청소부 할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주변의 의아한 시선과 수군거림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고도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단상 근처에 서 있던 교감과 몇몇 교사들이 재빨리 그에게 다가가 길을 막아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노골적인 불쾌감이 가득했다. 아니, 김 영감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공식 행사 중인 거 안 보이세요? 청소부가 함부로 단상 위로 올라오시면 어떡합니까? 당장 내려가세요. 교감이 거의 고함을 지르듯 쏘아붙였다. 다른 교사들도 할아버지를 애워싸고는 강제로 끌어내리려 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더 큰 웅성거림과 함께 여기저기서 비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저 할아버지, 뭐야, 갑자기 왜 저래 쯧쯧 노망 나셨나?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교장 역시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어르신, 지금은 엄숙한 행사 진행 중입니다. 함부로 무대에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이 행사는 우리 학교의 매우 중요한 자리이니 어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여봐요. 누가 저분 좀 강당 밖으로 정중히 모셔다 드리세요. 행사 진행에 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교장이 손짓을 하며 다른 교사들에게 할아버지를 끌어내라고 명령을 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강당 앞줄에 앉아있던 재단 이사들과 백발이 성성한 초기 교장 몇몇이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과 함께 분노에 찬 목소리로 교장을 향해 일갈했다. 이게 지금 대체 무슨 무례한 작태요. 교장 선생,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들 중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한때 이 학교의 초대 교장을 역임했던 백발의 노신사가 교장을 향해 지팡이를 치켜들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자네는 지금 눈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런 망발을 짓거리는 겐가. 이 학교의 설립자이시자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시고 지금까지도 우리 샘물교육재단에 가장 많은 기부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오신 김영수 이사장님을 몰라보고 이런 망측한 짓을 벌이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는 구먼. 강당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김영수 이사장님이라는 말이 마치 천둥소리처럼 모든 사람들의 귀에 박혔다. 몇몇 교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고 학생들 역시 놀란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설마 저 청소부 할아버지가 진짜 이사장님이라고. 여기저기서 믿을 수 없다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또 다른 재단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교장 선생, 그리고 교감 선생, 당신들은 학교 역사관에 한번 가보기나 했소. 그곳에 가면 김영수 이사장님의 젊은 시절 사진이 가장 큰 액자에 자랑스럽게 걸려 있소이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그분을 이렇게 홀대하고 모욕을 주었단 말이오. 이 학교의 교장과 교감이라는 자들이 학교의 설립자이자 가장 큰 은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추태를 보이다니 정말 기가 막히고 통탄할 노릇이오. 교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하게 질리다 못해 거의 흑빛으로 변해갔다. 교감 역시 겁먹은 표정으로 뒷걸음질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는 듯했다. 그들이 평소 그토록 무시하고 하대했던 그저 힘없고 초라한 늙은 청소부라고만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학교의 주인이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니. 그런 엄청난 반전과 경악스러운 반응들을 뒤로 한 채 김영수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주 조용하고도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의 손때 묻은 낡은 작업복 차림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누구도 감히 그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못했다. 그의 온몸에서는 세월의 깊이와 함께 어떤 형언할 수 없는 위엄과 고귀함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잠시 강당을 가득 메운 수많은 사람들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은 눈빛으로 둘러보았다. 여전히 얼어붙은 듯한 침묵과 긴장감 속에서 그는 마침내 아주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첫 마디는 이 학교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었다. 김영수 이사장이 마침내 단상 위 마이크 앞에 섰다. 강당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낡은 작업복 차림에 초라한 청소부로만 여겨졌던 그가 이제는 이 학교의 설립자이자 정신적 지주라는 엄청난 반전 앞에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의 입술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꾸짖음이나 분노의 표정 대신 깊은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차분함과 함께 어떤 슬픔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이 학교를 처음 세웠을 때 나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김영수 이사장의 낮고도 힘 있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로 울려 퍼졌다. 그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배우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진정한 배움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말은 평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몇몇 교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샘물 고등학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몇 달간 이 학교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청소부로 일하며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한 현실은 제가 처음 꿈꾸었던 그 이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강당 안이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사장님이 직접 청소부로 일하며 학교를 살펴봤다는 사실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저는 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한 친구를 괴롭히고 따돌리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더 자주 목격해야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인성교육보다는 당장의 성적에만 급급하고 심지어 학생들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이 학교의 몇몇 분들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지위나 겉모습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아주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김영수 이사장의 시선이 교장과 교감, 그리고 민준이의 담임이었던 박 선생을 차례로 향했다. 그들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떨군 채 감히 이사장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제가 청소부로 이 학교에 들어온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이 학교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의 아이들이 과연 올바른 가르침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가 확인한 것은 깊은 실망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제가 꿈꾸던 진정한 교육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저는 아주 작지만 빛나는 희망의 불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김영수 이사장의 시선이 강당 한쪽에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는 박민준 학생에게로 향했다. 민준이는 갑작스러운 이사장의 시선에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했다. 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화려한 시설이나 높은 대학 진학률이 아닙니다. 돈이나 명예 혹은 권력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올바른 인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학생 박민준 군에게서 그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이사장이 손을 들어 민준이를 가리키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민준이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이사장의 진심 어린 눈빛을 피하지는 않았다. 제가 이 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동안 저를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주었던 유일한 학생이 바로 박민준 군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늙고 힘없는 청소부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단 한 명의 학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보다 힘센 학생들의 불의한 행동 앞에서도 민준 군은 용기를 내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약한 자의 편에 서주었습니다. 김영수 이사장은 민준이가 불량 학생들에게 맞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날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의 이야기에 강당안은 다시 한번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민준이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탄하는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뿐만 아닙니다. 박민준 군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노력해 왔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밤늦게까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고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와 어린 여동생을 살뜰히 챙기는 아주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청년입니다. 그런 민준 군이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놀림과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던 이 학교의 몇몇 선생님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얼마나 큰 실망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이사장의 목소리가 점점 더 격앙되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마저 고여 있었다. 여러분, 학교는 그리고 교육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법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박민준 군과 같이 따뜻한 마음과 바른 인성을 가진 훌륭한 사회인을 길러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샘물고등학교를 설립한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의 외침이 끝나자 강당 안에서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어디선가부터 시작된 작은 박수 소리가 점점 더 커지더니 마침내 강당 전체를 뒤흔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변해갔다.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몇몇 양심 있는 교사들까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김영수 이사장과 박민준 학생에게 뜨거운 격려와 지지의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박수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김영수 이사장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에 민준이를 단상 위로 불렀다. 박민준 학생, 이리 좀 올라와 주겠나. 민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러나 이사장의 부름에 따라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상기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영수 이사장은 그런 민준이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하객들을 향해 말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박민준 군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이 학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사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단호하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우리 샘물교육재단은 오늘부로 박민준 군에게 앞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마치는 동안 필요한 모든 학자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할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약속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민준 군의 어머님께서 건강을 되찾으실 때까지 필요한 모든 치료비와 생활비 또한 우리 재단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강당 안은 다시 한번 엄청난 환호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학생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민준이의 이름을 연호했고 민준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으로 김영수 이사장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와 존경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김영수 이사장은 민준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민준아, 이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다. 네가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과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이란다. 앞으로도 네가 가진 그 아름다운 마음을 잃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 이 할아버지가 언제나 너를 응원하마.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이사장님 말씀대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민준이는 흐느끼며 겨우 대답했다. 김영수 이사장은 그런 민준이의 어깨를 다시 한번 힘껏 두드려 주었다. 강당 안에는 한동안 감동적인 분위기가 가득 퍼져나갔고 학생들과 교사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자신들의 지난 행동을 되새기고 앞으로 이 학교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듯했다. 한 노인의 용기 있는 외침이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변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순간이었다. 김영수 이사장의 충격적인 연설과 박민준 학생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 약속이 있은 후 샘물고등학교 강당은 한동안 깊은 침묵과 함께 미묘한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학생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드라마틱한 광경에 대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교사들은 앞으로 학교에 닥쳐올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예감하며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느끼는 듯했다. 특히 교장과 교감 그리고 민준이의 담임이었던 박 선생의 얼굴은 사색이 된 채 굳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었던 판단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날 오후 김영수 이사장은 곧바로 긴급 이사회를 다시 소집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고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이사회 결과는 신속하고도 단호했다. 현 교장은 학교 운영 부실과 교육자로서의 자질 부족을 이유로 즉시 직위 해제되었고
교감과 박 선생을 포함한 몇몇 문제 교사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임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공석이 된 교장 자리에는 김영수 이사장이 오랫동안 눈여겨보았던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올바른 철학을 가진 젊고 유능한 교육 전문가가 새로운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새로운 교장은 김영수 이사장의 교육 이념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학교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즉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었다.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토론과 체험 중심의 수업이 강화되었고 학생 자치 활동이 적극적으로 장려되었다. 특히 김영수 이사장이 강조했던 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전교생과 모든 교직원들은 함께 학교 내부는 물론이고 학교 주변 지역 사회의 청소 봉사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다. 처음에는 많은 교사들과 학생들이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함께 땀 흘리며 학교와 지역 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노동의 신성함과 중요성을 몸소 깨닫게 되었고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 덕분에 편안하게 생활해 왔는지를 반성하게 되었다. 특히 교사들은 청소부의 일이 결코 하찮거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며 지난날 김영수 이사장을 함부로 대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깊이 뉘우쳤다. 박민준 학생에게는 약속대로 샘물교육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학자금은 물론 매달 충분한 생활비까지 지원받게 되어 그는 더 이상 생계 걱정 없이 오직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어머님 또한 재단에서 연결해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어린 여동생의 교육 문제까지 해결되어 온 가족이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울 수 있게 되었다. 민준이는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김영수 이사장님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몇 주 후 학교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김영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학교를 떠날 준비를 했다. 그는 새로운 교장과 재단 이사들에게 학교 운영에 대한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겼다. 내가 이 학교를 처음 세웠을 때 가졌던 꿈은 아주 소박했네. 그저 우리 아이들이 돈이나 지위 혹은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배움터를 만들고 싶었을 뿐일세. 부디 그 처음의 마음을 잊지 말고 이 학교를 진정한 교육의 전당으로 만들어주시게. 사람은 결코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살아 숨쉬는 곳 그곳에서만이 진정한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시게. 그의 마지막 말은 깊은 울림을 남겼다. 새로운 교장과 이사들은 그의 뜻을 받들어 샘물고등학교를 새롭게 만들어갈 것을 굳게 약속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역할을 마쳤다는 듯 아주 평온하고 홀가분한 표정으로 조용히 학교 정문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처음 이곳에 청소부로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더 가볍고 희망에 차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이곳에서 직접적으로 할 일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뿌린 작은 변화의 씨앗이 앞으로 이 학교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지를 멀리서 조용히 지켜볼 생각이었다. 그 후 샘물고등학교는 정말로 놀라운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했으며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 같은 문제들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교사들 또한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학생들의 인격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다. 주말마다 이어지는 청소봉사 활동은
이제 더 이상 의무가 아닌 학생과 교사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변해갔다. 박민준 학생은 김영수 이사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그의 뛰어난 재능은 더욱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다양한 봉사활동과 학생 자치활동을 이끌며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리더로 성장해 나갔다. 그는 김영수 이사장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자신이 받은 사랑과 도움을 이제 다른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몇 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른 어느 봄날, 김영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샘물고등학교를 다시 찾았다. 학교는 그가 떠났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교정 곳곳에는 학생들이 직접 심고 가꾼 예쁜 꽃들이 만발했고 복도와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가 처음 이 학교에 청소부로 왔을 때 느꼈던 그 차갑고 메마른 분위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예전에 청소했던 학교 뒤편 한적한 공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그가 심으려 했던 가을꽃 대신 이제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작은 팻말과 함께 아름다운 야생화 화단이 정성스럽게 가꾸어져 있었다. 팻말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가르침을 주신 할아버지께 이 작은 꽃밭을 바칩니다. 저희는 할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을 영원히 셔틀 않겠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 팻말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 어느새 촉촉한 이슬이 맺혔다. 그는 자신이 이 학교에 남기고 싶었던 진정한 교육의 의미가 바로 저 작은 꽃밭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지식이나 성적이 아닌 바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이었다. 저 멀리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학생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그의 귓가에 들려왔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로 안심하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교육의 참된 가치가 바로 이곳 샘물고등학교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향기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퍼져나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다.